디스어셈블러 개발 2차로 들어갔습니다. 저번 1차 강의에서는 제가 준비도 많이 못했고 좀 제가 내용 숙지를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 1차의 내용을 2차에서 좀 보강을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OP 코드 테이블을 해석해서 디스어셈블러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OP 코드 해석법하고 오퍼랜드하고 모드 RM은 저번 1차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때는 제가 잘 내용 숙지도 잘 안 되었고 좀 급하게 준비하느라 네,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내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디스어셈블러를 공부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피코드 테이블 해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코드라는 것은 원래 CPU는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0과 1 전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따라서 그 신호를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계어 코드로 표현을 하면 0이 전기가 꺼지고 1이 전기가 켜지는 상태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조합으로 기계어 코드를 만드는데 원래는 이진수인데 이게 심진수로 사람이 좀 더 편하게 만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피코드라는 개념이. 그리고 잠깐 저번 차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인스트럭션 포맷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볼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리픽스는 일단 디스어셈블러 엔진에서는 프리픽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오피 코드가 첫 번째 포맷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를 봅니다. 오늘 할 것은 오피 코드, 모드 RM, SIB, 디스 플렉스 모드 일부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이 두 가지 오늘 할 것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 코드가 있으면 오퍼랜드가 있는데 이 오퍼랜드 정보들은 여기 뒤에 있는 네 가지 조합으로 오퍼랜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좀 내용이 많이 방대한데요. 최대한 줄였습니다. 오퍼랜드에서는 어드레싱 모드라고 오피코드 테이블에서 대문자 이것도 사실 인텔 매뉴얼을 보면 매뉴얼 하나 보여드리자면 A부터 Y까지 대문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걸 다 설명하기에는 좀 힘들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대문자 G하고 대문자 E입니다. 어차피 오피코드 테이블 해석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E는 뒤에 무조건 RM 오피코드 타입이 대문자 E가 포함이 되면 무조건 뒤에 RM이 붙는다고 일단 알아두시고 G는 제너럴 레지스터 EX, EBX와 같이 제너럴 레지스터를 가진다. 이 두 가지만 일단 알고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오퍼랜드 타입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OP 타입은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G, B. G가 아까 말씀드린 제너럴 레지스터, B는 바이트 타입, 그리고 V가 조금 특이한데요. 워드하고 좀 프로그래밍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트는 1바이트고 워드는 2바이트고 더블워드는 4바이트, 쿼드워드라고 8바이트가 있는데 이건 64비트 타입인데 일단 우리는 32비트만 하기 때문에
코드워드를 모르신다 해도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32비트에서는 이 V가 올 경우에는 예를 들면 GV가 올 경우에는 32비트 레지스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오퍼랜드 타입은 빠르게 넘어가고 이 오피코드 테이블 안에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뒤에 모드 RM을 좀 보면 모드 RM으로 바로 넘어가면 모드 RM은 1바이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걸 합치면 모드 2비트, 레지 3비트, RM 3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좀 보면 여기가 1바이트인데 1바이트가 8비트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3개로 쪼개면 비트별로 쪼개면 모드, 레지, RM으로 3가지로 나눠져요. 일단 이 레지 부분은 이번 시간에 당장 모르셔도 되는데 모드와 RM은 조금 부가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드 값이 최대 4가지가 올 수 있잖아요. 아예 0부터 3까지. 이 모드가 3일 경우에는 뒤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무시되고 바로 이제 디스어셈블이 되는 거고요. 모드 0과 1일 경우가 조금 중요한데 모드 0일 경우에는 오퍼랜드 형태가 대괄호 베이스 형태를 가지는데 베이스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레지스터거든요. 좀 레지스터 그 선행 지식에서 어느 정도 좀 IA CPU 구조를 좀 공부해 오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는 조금은 아셔야 돼요. 이 EX가 이제 예를 들면 EX 값에 뭐 0x 1, 2, 3, 4가 있다. 그러면 1, 2, 3, 4에 들어가 있는 주소에 있는 그러니까 포인터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1, 2, 3, 4가 가리키는 곳에 200를 넣어라.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이 EX가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1일 경우에는 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move EX 플러스 뭐 4, 0x4, 200x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가 붙는 여기가 베이스잖아요. 베이스에다가 플러스 4와 같이 이렇게 뒤에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이제 변이라는 건데요. 이게 최대 8비트가 올 수 있어요. 8비트가 1바이트잖아요. FF까지. 네. FF까지 올 수 있는 거죠. 0에서 1부터. 0은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1일 경우에는 8비트 대신 32비트로 확장되는 것 제외하고는 동일한 형태입니다. 뭐 0에서 1, 2, 3, 4가 오면 디스플레이스먼트 8이 아니라 32가 되어야겠죠. 근데 지금 당장 이거를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RM은 마찬가지로 메모리 참조인 경우 베이스 레지스터를 위한 값인데 이 EX도 역시 RM에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대충 설명한 게 아니라 모드 RM 가지고 이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게 몇 비트고 몇 비트고 다 안 따져도 오피코드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장 뒤에서 좀 알려드릴 텐데 이제 디스어셈블 파트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에서 제가 선행학습으로 인텔 오피 테이블이 뭔지 조사를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피코드 테이블이라는 것은 결국 인텔에서 각각의 오피코드가 0과 1로 이루어졌는데 사람이 읽기 쉽게 이렇게 16진수로 표현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흔히 아시는 add하고
엑소어라고 엔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테이블로 딱 스펙이 뭐 익숙한 게 몇 개 보이실 텐데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무브라든지 애드라든지 똑같은 애드라도 이렇게 여기가 나타낸 EB, GB가 아까 설명드린 오퍼랜드 타입이거든요. 제가 빠르게 넘어간 곳. 이게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설명드린 E하고 G가 많은 부분 차지하죠. 그 E라는 것은 또 짚자면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주소값이나 주소 주소라는 것은 이제 뭐 푸시 0x400 이렇게 코딩으로 따지면 하드 코딩된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푸시 EX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E라는 것이. 오피코드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앞에 대문자는 어드레스 메소드. 여기서는 종류가 많은데 E하고 G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E는 아까 설명드린 제너럴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 어드레스. G의 경우에는 좀 보기 편한데 제너럴 레지스터 값만 오거든요. EX, EBX 등. 인텔 CPU를 미리 공부하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이런 제너럴 레지스터가 뭔지 최소한 좀 숙지를 하시면 좀 여기 이해하는데 좀 편하시거든요. 이 소문자는 C 언어로 따지면 자료용 아시죠? 그 바이트 자료용은 1바이트고 뭐 인트 자료용은 4바이트다. 그런 식으로 이 주소 크기를 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B는 바이트 좀 직관적이죠. V의 경우 아까 설명드렸는데 한 개가 아니에요. 워드하고 더블 워드하고 64비트에서는 코드 워드가 있는데 일단 뭐 이거는 64비트니까 해당이 없고 저희는 32비트니까 기본적으로 V 값이 스펙이 32비트 그러니까 i32 CPU에서는 프리픽스가 없을 경우에는 더블 워드 32비트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프리픽스가 없다는 가정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 EV를 예를 들면 EV를 보면 V는 무조건 32비트로 보시면 되고 E는 주소 또는 레지스터 G의 경우에는 제너럴 레지스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GV를 해석을 하자면 제너럴 레지스터 그러니까 EX부터 ESI까지 제너럴 레지스터가 앞에 2가 붙으면 32비트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CPU 구조를 좀 공부하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이 설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한다. 제너럴 레지스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GV는 그냥 이게 올바른 해석은 아니지만 일단 32비트 제너럴 레지스터라고 무조건 좀 외우셔도 근데 상관이 없어요. B는 일단 무조건 1바이트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1바이트 제너럴 레지스터 그러니까 AL 부분이 레지스터가 이제 4바이트잖아 EX가 그거를 4개로 나누면 이제 AL이 꼬리 부분이고 AH가 뭐 헤더 부분 1바이트 헤더 부분 뭐 그렇게 해석되는데 이거는 공부를 해보셨을 거라 가정을 깔고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테이블을 돌아와서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AND EX, EBX가 잘 보이신가요? 이것을 옆에서 이제 이게 오피 코드거든요. 인스트럭션.
23, C3으로 구성되어 있죠. AND EX, EBX가 23, C3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 적어놨는데요, 제가.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다행히도 인스트럭션 포맷을 보면 맨 처음이 원래 프리픽스잖아요. 근데 맨 처음이 프리픽스가 없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OP 코드가 맨 첫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지만 OP 코드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저희가 스터디를 적어도 저희가 스터디를 하는 동안에는 인스트럭션 포맷이 맨 첫 번째 1바이트 정도는 무조건 OP 코드라고 단정 지을 수 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좀 기계적으로 이게 뭐 기계적인 게 꼭 좋은 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숙지를 하면 학습에 좀 편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앞에서 이걸 근거로 토대로 프리픽스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맨 앞에 OP 코드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이 23이란 것이 1바이트 맨 첫 번째 1바이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3 자체가 OP 코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진행할 것은 그 OP 코드도 좀 적어놨지만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가 있는데 지금은 1바이트 강의 순서가 1바이트부터 진행하기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바이트로 무조건 읽는 걸로 편의상 그거 이해를 쉽기 위해서 23이 이제 OP 코드로 뽑혔어요. 이젠 좀 읽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 제가 저번 강의를 보니까 치명적인 실수를 했더라고요. 이 첫 번째 이 1바이트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2하고 3이잖아요. 근데 이 2를 제가 여기로 읽으라고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단 저번 강의는 잘못되었고요. 이 2를 세로부터 읽어야 돼요. 세로부터 2를 읽고 3을 여기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2, 3 이렇게 가니까 AND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GV, EV인데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G가 제너럴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이 EX도 제너럴 레지스터 32비트 제너럴 레지스터잖아요. V가 왜냐하면 우리는 32비트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 OP 코드를 일단 읽는 방법. 맨 처음 1바이트를 좀 이게 디스어셈블러를 보면 23C3이 AND EX, EBX인데 우리가 만약에 뇌 속으로 우리 머릿속으로 디스어셈블러 엔진을 하나 박았다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23바이트를 첫 1바이트를 왜냐하면 이번 강의에서는 1바이트 OP 코드 크기가 1바이트로 고정했기 때문에 맨 처음 1바이트를 읽어서 이 테이블을 찾아갑니다. 23을. 그러면 AND에서 오프랜드로 GV, EV. G는 제너럴 레지스터 32비트 제너럴 레지스터, E는 제너럴 레지스터 또는 주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퍼랜드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이 오퍼랜드를 까보는 건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이 오퍼랜드가 EX인지 EBX인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좀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과정을 건너뛰고 결론만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오퍼랜드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 GV 첫 번째 오퍼랜드는 GV, 두 번째 오퍼랜드는 EV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단 첫 번째 오퍼랜드에 대해서 GV로 G는 제너럴 레지스터 EX, EBX부터 EAX부터 ESI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V는 일단 저희는 이번 스터디만큼은 32비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왜 32비트로 고정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프리픽스에 따라서 이게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32비트이기 때문에 기본 스펙이 더블 오드로 돼 있어요. 프리픽스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래서 32비트로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어쨌든 첫 번째는 GV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EV인데요. 이 EV가 조금 이번 강의에서 좀 난관이 될 수 있을 텐데 어쩔 때 어드레싱 메소드를 쓰고 어쩔 때는 제너럴 레지스터를 쓰냐 이런 의문점을 좀 가지실 텐데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이 다음에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무조건 모드 RM이 붙어요. 이렇게 이거를 원래는 다 해석을 하면서 이게 제너럴 레지스터인지 어드레스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구조를 자세히 몰라도 오피코드 보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이젠 오피코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첫 번째 바이트는 첫 번째 오퍼랜드는 GV고 두 번째는 EV입니다. 이제 모드 RM 테이블에서 찾아야 하는데요. 모드 RM 테이블을 뒤지는 이유가 이 EV 때문입니다. EV E 다음에는 대문자 E 다음에는 무조건 모드 RM이 붙는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E가 첫 번째 오든 두 번째 오든 하나라도 있으면 모드 RM 테이블을 무조건 뒤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여기 주안점을 두시고 실제 이게 인텔 매뉴얼인데요. 여기 설명되어 있으면 이게 모드 RM 테이블이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시점이 자세히 보시면 여긴 16비트 어드레스 폼스 32비트 어드레스 폼스라고 써 있잖아요. 저희는 32비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32비트를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같은 영역이라도 좀 다르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제가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첫 번째 강의 준비할 때는 잘 몰라서 16비트 막 찾아보고 32비트 왔다 갔다 좀 헤맸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혼란을 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간 32비트 테이블을 보셔야 한다. 여기도 써놨지만 예. 낭패 본 게 저번 강의 때 좀 제가 좀 헤맸잖아요. 뭐 그 경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확인한 것이 23 C3이잖아요. 23은 첫 번째 오피 코드고 EV가 오기 때문에 EV가 오기 때문에 뒤에는 모드 RM으로 C3은 모드 RM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C3 값을 일단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일단 여기서 C3을 찾아요. 모드 테이블 많잖아요. 여기가 C3이 있잖아요. C3을 일단 찾은 다음에 체크를 해요. 가로축하고 여기 세로축이라는 세로축 가로축 여기를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오퍼랜드가 GV니까 GV부터 해석을 합시다. 자, 그러면 가로축을 보라고 했죠. G에 해당되는 값은 현재 저희가 대문자 E하고 G에 대해서만 다뤘잖아요. 대문자 G의 경우에는 이 가로축을 보시면 되고 E의 경우에는 이 세로축을 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C3을 뽑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오퍼랜드는 GV예요. 일단 V는 32비트니까 32비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G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 G에도 많죠, 종류가. 근데 저희가 V가 뭐라고 했죠? 32비트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32비트를 봅니다. G는 제너럴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무조건 레지스터가 오겠죠. 이 앞에 R이라는 것이 레지스터라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이 EX를 뽑으시면 됩니다. 즉, 첫 번째 오퍼랜드가 GV인데 G에 해당되는 곳은 이 가로축을 보는 것이고 이 C3에 해당되는 가로축은 AL, AX, EX 등 많은데 저희가 뒤에 붙은 V는 32비트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32비트죠. 프리픽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32비트 환경이기 때문에 가정이 아니라 팩트죠. 이 EX를 뽑으시면 현재까지 해적된 것이 AND, EX, EV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서 AND를 뽑았고 GV, EV를 뽑았는데 GV는 아까 해석을 했다시피 이 C3이 모두 RM이니까 일단 GM은 이 가로축을 보기 때문에 EX를 뽑았고요. 현재까지 뽑힌 게 이렇게 되는 거죠. AND, EX, EV 여기까지 뽑힌 거죠.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를 가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해석된 게 AND, EX, EV죠. 이제 이 EV가 좀 난해한데요. 가로축을 보시면 이 2에 대해서는 여기 세로축을 보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현재 C3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입니다. 마찬가지로 2에도 EBX, BX, BL, MM3, XMM3 이렇게 있습니다. 다 근데 재밌는 게 크기가 달라요. 아까 V가 의미를 가진 게 뭐냐면 워드부터 큐워드까지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여기서 V가 프리픽스가 오냐 그리고 32비트나 64비트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데 저희는 프리픽스 없는 32비트이기 때문에 V를 32비트로 해석된다고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비트 레지스터를 고르면 이 EBX를 고르면 됩니다. 나머지는 32비트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XMM이 제 기억에는 이게 64비트인지 128비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64비트를 뛰어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고 BX는 워드 타입, BL은 그 바이트 타입, MM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크기가 큰데 제가 이게 몇 비트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2비트 유일한 것은 이 EBX이기 때문에 이것을 골라야겠죠. 즉 EBX는 EBX로 이렇게 EV는 EBX로 해석이 됩니다. 결과를 비교를 하자면 AND EX, EBX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프리픽스에 대해서 설명을 원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V에 대해서 V가 계속 값이 여러 개가 아까도 봤다시피 V가 이렇게 여러 개로 오잖아요. EV에서 V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프리픽스 중에서 이제 0에서 66이라고 있거든요. OP 코드가 이제 232 OP 코드고 프리픽스가 맨 앞에 오니까 원래는 이게 어드레스 관련된 프리픽스인데요. 32비트에서 만약에 66이 붙으면 기본 스펙이 32비트에서 16비트로 바뀌어요. 여기 좀 차이점이 보이는데 분명히 OP 코드는 같아요. 23C3으로 분명히 같은 23C3이에요. 근데
66이라는 프리피스가 붙음으로써 기본 스펙이 32비트 주소 체계가 아니라 16비트로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이 16을 제거를 하면 달라집니다. 16을 제거를 하면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죠. 당연한 거겠지만. 이처럼 프리피스 66은 32비트에서 66이 붙으면 32비트에서 16비트로 스펙이 바뀐다. 이 정도만 아셔도 사실 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은 걸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제 이걸 사실 보면 이건 무시하셔도 되는데 그냥 일종의 보너스? 그냥 뭐 덤? 여기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델리트 하셔도 돼요. 네. 델리트 하셔도 되는데 뭐 일단 부연 설명을 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난이도가 다소 높은 걸 준비했는데요. move ex 200 이걸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로를. 일단은 저희는 프리픽스가 없기 때문에 이 맨 앞에 89가 마찬가지로 인텔 오피 코드를 보면 89니까 가로치기 맨 앞에 8, 9는 뒤에 가로 세로. 세로치기 첫 번째, 가로치기 두 번째니까 8, 9. 무브에 해당되고 이 오퍼랜드 타임을 EV하고 GV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거죠. EV, GV니까 move, EV, GV. 소문자 조심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뽑아왔어요. 오피코드 테이블에서. 자, 그 다음은 이 오퍼랜드를 해석을 해야겠죠. 근데 저희는 EV가 여기 있기 때문에 대문자 2는 무조건 뒤에 모드 RM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드 RM 테이블을 또 봐야 합니다. 좀 더럽죠? 더럽죠? 좀 지저분하죠. 여기서 32비트를 꼭 봐야 하는데 아까 제가 실수한 게 또 16비트를 제가 봤는데요. 32비트를 꼭 봐야 합니다. 자, RM 값을 그냥 통째로 뽑아오면 RM이 1바이트라고 말씀드렸으니까 0에서 18, 18을 찾아가면 여기쯤 있죠. 18이. 여기쯤 있으려나? 잠깐, 여기네요. 예. 18을 찾았어요. 그거 EV부터 해석을 하겠습니다. 2는 제가 세로축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위에서. EX 딱 나오네요. 아까 제가 조금 여기서 기왕 좀 설명 더 드리자면 모두 RM 설명드릴 때 베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0일 경우 그러면 조금 계산기를 켜서 이참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두 RM 값이 18이죠. 16진수를 18. 그러면 이 진수를 이렇게 000 노트패드를 좀 킬게요. 00 0에서 18을 이 진수를 표현하면 0001 100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모두 레지 RM 스펙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모두가 2비트고 이렇게 2비트를 찍고 3비트씩 찢으면 여기가 이제 모드고 레지 RM 다시 적을게요. 00 011 011
000. 네. 모두가 0이기 때문에 베이스 형태를 가지죠.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베이스 형태로 가로 레지스터 이게 베이스거든요. 이렇게 된 걸 알 수 있죠. 하나씩 다 굳이 안 뜯더라도 저희가 0에서 18만 찾아도 단번에 값이 나오죠. 이거를 그냥 테이블로 하드코딩 박아버리면 굳이 모드 RM을 모든 비트 안 뜯어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프리픽스에 따라서 이 레지스터 G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러면 EV가 그냥 EX를 그냥 한 번에 뽑혔네요. 네. 왜냐하면 여기 EX 적혔잖아요. 0에서 18, 저희가 18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거 그냥 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GV, G는 이 가로축을 보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V가 또 있습니다. V는 프리픽스 없는 32비트이기 때문에 32비트 레지스터를 뽑으시면 EBX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EBX. 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근데 좀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제가 move 가로 ex 가로 닫고 ebx로 이렇게 적었는데 왜 앞에 디어드 ptr이 붙느냐? ds 이게 왜 붙느냐? 이거는 그냥 4비트만큼 여기서 뽑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인터 시언어로 보면 포인터 그냥 인트? 이게 4바이트 포인터. 아, 포인트 인트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4바이트 공간만큼 가리키는 거. 채열 인트면 1바이트 공간만큼 가리키는 거고. 물론 주소는 채열형 포인터나 인트형 포인터나 32비트 기준에서는 4바이트가 똑같겠지만 이거하고 채열 인트하고 아니 포인트 인트하고 포인터 채열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게 가리키는 의미하는 것이. 어쨌든 인트는 4바이트 부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도 좀 시언어나 어느 정도 제가 뭐라 적었죠? 강의 계획표. 뭐 프로그래밍 뭐 공부하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런 이유입니다. 네, 시언어에서 제공하는 함수 파일 입출력. 네, 파일 입출력은 사실 지금 뭐 몰라도 되는데 이번 강의에서 몰라도 되는데 파일 입출력을 안다는 것은 포인터를 어느 정도 아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좀 이 부분은 좀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모르시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어드 PTR이라는 것은 이거를 이렇게 4바이트만큼 그냥 뽑아온다는 거죠. 그 주소에서. 네, 여기까지 이렇게 좀 강의가 좀 옆으로 샜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아직 이해가 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도 솔직히 처음 공부했을 때는 전혀 이게 읽히지 않았거든요. 제가 저번 1차 강의 때 1차 강의 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거 보는데 많이 헤매서 나중에 보충을 해드린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여러 번 보다 보면 뭐 SIB는 뭐 일단 오늘은 안 다루니까 네, 이건 일단 무조건 마스터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쉬운 걸로 합시다. move EX, EBX, ECX
오히려 이건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옆에 코드를 보면 8B 디구입니다. 8B 디구. 8B 디구인데 오늘 그냥 오프랜드 해석본만 아셔도 목적은 거의 달성한 겁니다. 사실 근데 뒤에 제가 어셈블리어 좀 디스어셈블리어 간단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이걸 테이블을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무브 이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지루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무브 EX, ECX. EX, EBX만 하면 좀 식상하잖아요. 이번에는 이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89 D9가 이제 이게 인스트럭션이죠. 저희가 프리픽스를 무시하기 때문에 첫 번째 1바이트는 8B입니다. 그러면 OP 코드 테이블에서 8B를 찾습니다. 8B 여기 일단 move gv ev로 해석이 됩니다. move gv ev 맞죠? gv ev 첫 번째 오프 코드가 gv인데요. 그러니까 뒤에 2가 있기 때문에 모드 RM 테이블을 뒤져야겠죠. 여기서 그 앞서서 모드 RM을 통째로 뽑으면 D9잖아요. D9. D9부터 일단 찾습니다. A, B, C, D, D9. 여기죠. 그리고 첫 번째 오퍼랜드가 GV입니다. V는 일단 32비트로 기억을 하시고 G는 제너럴 레지스터. 그러니까 가로축을 보시면 되죠. D9 가로축. 여기다. 32비트니까 EBX. 네, 찾았죠. EBX. 그러면 일단 현재 찾은 것이 move EBX. 그래 나서 EV가 조금 관건인데 마찬가지로 E는 세로축을 봐야죠. 세로축도 마찬가지로 ECX, CX, MM. 근데 우리가 V가 시사하는 바가 32비트 주소 체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32비트 레지스터를 뽑아서 ECX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CX 정확히 이거와 이게 일치한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성우님이 디버거를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X64 디버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 파일이나 하나 잡아서 이 영영으로 낸 데 있잖아요. 여기 빈 공간 아무데나 그냥 move EX, ECX 막 이런 거 쳐서 치면 이 가운데 16진수 보이잖아요. 이거를 직접 자기가 디스어셈블러라 생각하고 1바이트씩 이렇게 뽑아서 몇 번 테이블 보시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강의가 여기서 좀 많이 잡아먹는데 예. 이상으로 이제 세 가지 예제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그냥 델리트 하셔도 된다고 예, 솔직히 델리트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 델리트 하죠 뭐. 농담이고 예, 이미 뭐 자료를 올렸으니까 예, 델리트 해도 되겠네요. 그만큼 일단 프리픽스는 신경 쓰지 말자는 취지고요. 제가 이거를 토대로 이제 디스어셈블러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1바이트 오피코드 해석 예제. 일단 디스어셈블러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7가지 순서로 동작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바이트를 읽는다 했죠. 왜냐하면 프리픽스 무시 플러스 1바이트 오피코드. 네, 다루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되겠죠. 이 2번은 사실 보면 취소선 그어도 돼요. 우리는 일단 이걸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취소선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네, 뭐 빨간 줄 긋죠. 자, 뭐 빨간 줄 긋고 3번 가정으로 4번 가정으로 이제 프리피스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1바이트 오피 테이블을 뒤집니다. 아까처럼. 그리고 1바이트 오피 코드 테이블을 참고해서 오퍼랜드 타입을 뽑아옵니다. EV, GV 같은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모드 RM 테이블을 참고로 합니다. 현재 제가 구현한 것은 이 오퍼랜드 부분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OP 코드 테이블에서 예를 들면 move OP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add나 이런 것만 뽑는 거예요. 이 오퍼랜드를 무시하고 이게 니모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일단 뽑아오는 걸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무브만 뽑아왔거든요. 메인 쪽을 보면 OP 코드가 89FF 4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89FF 401B00 이거를 좀 입력을 하면 여기다가 89 FF 40 1B 뭐 대충 이런 식으로 89FF 여러 가지 인스트럭션들이 복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89FF만 뽑으면 되겠죠, 저희는. 그래서 이 89 부분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함수를 보면 89FF40 이렇게 하드코딩 되어 있고요. 이 디스어셈블 함수를 통해서 이 배열을 인자로 때려 박으면요. 이게 좀 함수 포인터, 아예 배열 포인터 같은 건데 ADD1 그러니까 저희가 인자로 테스트 OP 배열을 통째로 넣었잖아요. 여기서 0번째는 결국 89에 해당되거든요. 89FF가 이게 하나의 인스트럭션인데 첫 번째 바이트가 89이기 때문에 OP 코드이기 때문에 1바이트 OP 코드이기 때문에 이 89에 해당되는 OP 코드 테이블을 뒤져야겠죠. 그 무브를 뽑아 오려면 이게 OP 코드 테이블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FF 총 255개가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다 노가다 한 건 아니고요. 이 테이블만 제가 좀 오픈소스에서 좀 복사를 해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네. 뭐 이젠 9시에 딱 3분 남았어. 3분. 아, 강의 시간 엄청 너무 늦게 잡았네요. 여기 참고자로 보시면 여기서 제가 뽑아왔거든요. 오퍼랜드 타입 테이블. 여기가 이게 오픈소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오프코드 테이블 여기서 제가 살짝 복사를 했어요. 이 부분을. 이게 실제로 이게 이 테이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89를 여기서 직접 사람이 찾은 게 아니라 배열을 통해서
이게 사실 보면 구조체 배열이거든요. 구조체 첫 번째는 OP 코드가 시사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을 이넘으로 표현된 거고 여기가 실제로 add에 해당되는 부분 두 번째죠. 그래서 add 한 다음에 89를 뽑아오면 이제 실제로 여기서 89를 찾는 것과 효과가 똑같죠. 89. 원바이트, 투바이트. 이렇게 89를 찾는 것과 효과가 똑같죠. 그러면 무브가 정확히 뽑힌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소스 코드를 올렸으니까 이 강의 자료에 올렸기 때문에 그 소스 코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50분 정도 흘러갔는데요.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